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의사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통장의 표시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 도표로 비교 도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오늘은 비즈니스 의사표시 먼저 이번 회차에서는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의사표시, 통장의 표시 우측에 있고,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상대방하고 이제 선의의 제3자 이제 나눠서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의사표시 한 사람하고 바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람이고, 제3자는 이제 한 달에 건너가는 거니까 이게 다릅니다. 효력 발생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의지가 저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과실이 없고 몰랐으면은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이 헛소리 하는지 난 몰랐어. 나는 그냥 내 과실도 없어 하면 유효한 거예요. 예, 유효한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제3자도 유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유효했기 때문에 다시 한 달이 건너가도 유효입니다. 권리 전득한 사람은. 그런데 상대방이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 의사하고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구나. 표시를 하는구나라고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다는 건 이제 과실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내가 헛소리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혹은 과실이 있었어요라고 입증을 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어쨌든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선의 제3자는 유효. 언제나 유효. 선이기만 하면 그냥 유효입니다. 그냥 선이기만 하면 유효해요.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선이기만 하면은 비즈니스 사표시는 유효입니다. 사례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적용은 계약, 이 계약일 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공무원의 사직이사 표시는 이거는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그냥 발생합니다. 이건 뭐 말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의 사직이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한다. 비즈니스 표시가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혼인, 입양 이런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예요. 비즈니스 표시가 적용 안 되고 무조건 무효. 그다음에 대출 약정, 은행 뒤에 나오는데 은행 내가 친구가 뭐 금액이 다 차서 내 명의 대신 빌려주는 거 이건 그냥 내 명의로 대출되는 거랑 똑같은 유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현실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사례를 보면은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사직 의사가 없어요, 나는. 근데 그냥 제출을 뭐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내가 냈기 때문에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 상대방 측이죠. 형식상 내는 것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무슨 증거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안 거잖아요, 상대방이. 안 거, 그만둘 의사가 없었음을 사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사익 처리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은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 원칙은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담으로 증여를 약속한 상황.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다음에 3번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명의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 대출 한도 꽉 차갖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자 제 친구 내가 빌려준 거예요. 친구한테. 이거는 피지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대출 그 명의로 빌려준 사람이 갚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대출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명의대한 거는 비즈니스 표시에 해당이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 사표 제출. 이것도 이제 뭐 학교를 떠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이제 결국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교수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무효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효다.
사표시를 해버리면 유효다. 그래서 뭐 학교가 무슨 상황생겨 교수한테 일단은 뭐 제출을 해줘라 사표를 수리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표시는.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보면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은 비즈니스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와 같이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하고 유추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중간 퇴직의 의사 표시는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다. 아,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제출한 거니까. 이건 진짜 그냥 제출한 거잖아요. 자의로.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의사 표시한 거죠. 그럼 네 번째. 이뭐 3번은 좀 갑자기 황당하네요, 지문이. 비즈니스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즈니스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장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알았으면 악이면 무효예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도 무효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유효인 거예요. 5번 대출. 대출. 이건 무조건 의리. 비즈니스 표시는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의리 원칙적으로 반환 채무를 진다. 그다음에 하나 더. 대출 또 나오네요. 대출. 이거는 비즈니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대출 명의 빌려주는 거. 1번이 틀렸네요. 2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대방 있고 없고 다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 그다음에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거고요. 자, 사직 의사 없는 사개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 요 사용자 지시가 들어갔잖아요. 이 비즈니스 표시인 거죠. 사용자 지시. 사용자가 알았다는 거지. 상대방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이것도 나왔죠.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그 사람이 진이가 아님을 악인 거를 상대방이 악인 것을 검증을 해야 입증을 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표의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비즈니스 표시 마치겠습니다.